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수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여러분 매년 4월은 과학의 날 행사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과학 축제를 하고 즐길 수 있는 달인데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3월 새학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 만날 친구들, 새로 만날 선생님들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되는 이 상황들이 많이 속상하죠. 어떤 친구들은 답답하고 혹은 짜증나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만드는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해서 코비드 19이라고 WHO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SARS-CoV-2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2002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스, 그리고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해서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해서 2015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메르스, 또 다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종이나 펜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혹은 핸드폰 메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준비해 주시고 이 영상을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네, 준비되셨으면 질문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시간이다. 두 번째, 예방을 위한 손 씻기는 10초면 충분하다. OX를 잘 표시해주고 계시죠? 세 번째, 기침할 때는 손으로 막으면 된다. 네 번째, 마스크를 착용만 하면 안 걸린다. 네,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OX 표시 잘 하셨나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것을 O라고 표시하셨어요? 저는 모두 다 X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10시간만큼 길지 않다. 또 예방을 위한 손 씻기 10초면 너무 모자르다. 기침할 때는 손으로 막으면 큰일 난다. 네 번째,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을 해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코진감래입니다. 코로나19 진단 원리, 감염 예방, 알아볼래? 혹은 알아볼래? 코로나19 진단 원리, 감염 예방. 그 중에서 진단 원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뉴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면 어떤 방식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검사 방법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래를 뱉게 하거나 혹은 코 속에 깊숙이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 독감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약간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이후 기존엔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추출한 DNA를 증폭시킨 뒤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와 비교해서 신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검사에만 24시간이 걸리고 이송 거리도 멀다 보니 하루 진단 가능 건수가 2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유전자 검출로 불리는 새 진단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유전자를 검출해 감염 여부를 진단합니다. 검사 시간이 6시간으로 줄고 민간 병원에도 시약을 보급할 수 있어서 하루 진단 가능 건수가 3,000건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DNA 증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고 또 다음 영상을 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은 실제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 임상병리사분의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튜브 처음에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상기도 검체를 추출한다는 거는 면봉으로 코 속 깊은 곳이나 아니면 목구멍 깊은 곳에서 검체를 채취한다는 것이고, 하기도에서 한다는 것은 기침을 유도해서 가래로 검체를 채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긴 했지만 찬찬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작은 박스가 100명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량이고요. 보시면 총 6개의 시약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모든 것들이 저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6가지의 시약이 모두 혼합되어야만 사람 몸에서 뽑은 핵산을 증폭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이 PCR 증폭을 거치게 되면 한 35조에서 30조 배로 저희가 증폭을 해서 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양성으로 신호가 검출되면 일단 확진 환자로 구별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진단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PCR 증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여자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여기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께를 보면 자로 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얇습니다. 이 A4 용지의 두께를 0.1m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종이를 한번 접으면 이 두께는 0.2mm가 되겠죠? 그러면 이 종이를 한 번 더 접으면 0.4mm가 됩니다. 또 한 번, 3번 접게 되면 0.8mm가 됩니다. 4번 접으면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네, 1.6mm가 됩니다. 이렇게 종이를 n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께는 0.1 곱하기 2의 nm가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얇아서 자로 잴 수도 없었는데 접고 접을수록 자로 잴 수 있게 두꺼워지고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20번을 접으면 104.8m가 되고요. 42번 접으면 무려 43만 9,804km. 이 길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도 더 길게 됩니다. PCR은 포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인데요. 좀 풀어서 설명하자고 하면 어떤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합성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PCR의 정의를
DNA를 같이 볼게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게 증폭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선택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이다 를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NA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 노래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DNA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 이한성의 DNA였습니다. DNA의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볼 건데요. 여기 보면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RNA랑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RNA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 정보를 RNA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렇다고 중학생 친구들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초딩한테 물어도 대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큰 차이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A와 DNA는 이름이 달라요. RNA는 리보뉴클레익 애시드의 약자고 DNA는 디옥시 리보뉴클레익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DNA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RNA와 DNA의 이름의 차이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요. DN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4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DNA에서 색깔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은 노란색으로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빨간색은 A 아데닌, 죄송합니다. 노란색이 아데닌, 빨간색이 T, 티민이죠. 그래서 A와 T가 결합하고 또 초록색이랑 파란색끼리만 결합하죠. G와 C끼리만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RNA와 차이가 하나 보이는데요. RNA는 T 대신 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 앞서 그림에서도 봤던 것처럼 RNA는 한 가닥, DNA는 2가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실제로 PCR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해요. 2번 볼 건데요. 한 번은 여러분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2번째는 저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2줄이었던 빨간색이 벌어지면서 파란색이 붙었고 곧 이어서 노란색 덩어리들이 붙어 나가면서 초록색들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PCR입니다. 이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튜브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PCR 튜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PCR 튜브는 이 정도로 굉장히 작은 튜브입니다. 실험을 실제로 할 때는 이 작은 튜브에 직접 하기 전에 약간 큰 튜브에다가 혼합물들을 다 섞어서 이 작은 튜브에 옮겨 담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작은 튜브에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DNA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2번째 프라이머가 들어갑니다. 프라이머는 우리나라 말로 시발체라고 합니다. 좀 욕 같죠? 저 욕한 건 아닌데 발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프라이머라고 얘기할게요. 이 프라이머는 DNA를 증폭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가 여기서 붙어서 증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처음에 PCR 정의를 봤을 때 선택적으로 증폭한다고 했었죠. 이 프라이머가 선택적으로 증폭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가 여기서 일을 하는 단백질이고요. 여기서 DNTP에서 여기 N은 우리 DNA 구조에서 봤던 ATCG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완충액, 용액인 버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영상에서 이것들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PCR에서 DNA는 처음에 이 빨간색 두 줄이었죠. 그리고 프라이머는 여기 이 파란색. 그리고 DNA 폴리머레이즈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DNA 폴리머레이즈가 가면서 붙었던 초록색들이 DNTP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은 버퍼라는 완충액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PCR 실험을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와서 하면 더 좋았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 않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실험실 전경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 실험대로 가네요. 실험할 때 사용하는 파이펫이라는 도구입니다. 작은 PCR의 숫자로 표시를 했고요. 큰 튜브도 집어서 표시를 하고 얼음에 박아 놓습니다. 모든 재료들을 큰 튜브에서 작은 튜브로 옮겨 담고 작은 PCR 튜브에서도 아주 소량으로 옮기려고 하네요. 이 튜브들을 가지고 어떤 기계로 가져갑니다. PCR 튜브들을 기계에 넣고 뚜껑을 닫고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PCR 증폭해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찬찬히 보시면 여기에 온도와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이 기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PCR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두 가닥이었던 DNA가 벌어지면서 되는 단계인데 이것은 95도라는 온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벌어진 DNA의 프라이머들이 선택적으로 결합하게 됐는데 이것은 프라이머마다 다르지만 보통 55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프라이머를 시작으로 DNA 폴리머레이즈가 붙으면서 DNTP들이 붙으면서 DNA가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72도에서 일어나게 됐고 이 결과 하나의 DNA가 두 개의 DNA로 증폭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상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두 가닥이었던 DNA가 벌어지는 게 94에서 95도 온도이고요. 프라이머가 DNA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온도가 프라이머마다 다르지만 50도에서 65도입니다. 마지막으로 DNA가 붙어서 DNTP를 합성하면서 진행되는 이 온도는 72도입니다. 이렇게 PCR 과정이 PCR 증폭 기계 안에서 온도와 시간의 조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PCR의 결과물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이 PCR 결과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실험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보이네요. 여기에 불투명한 뭔가를 넣었는데 이것이 젤입니다. 아가로즈, 우리나라 말로는 한천이라는 것을 넣어서 만들었고 위쪽에 홈이 보이시나요? 이 통에 버퍼 완충액을 채워 넣습니다. 흐름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영상 기준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 색깔 예쁜 튜브에 숫자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역시 파이펫을 이용하는데요. 투명했던 PCR 결과물에 염색약을 약간 넣어 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파이펫으로 튜브에 있던 것을 전부 빨아들여서 젤에 홈에 넣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넣어서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확산되는 것처럼 퍼지게 되거든요. 모든 샘플들을 다 넣었으면 플라스틱 통 뚜껑을 닫고 기계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맞게 연결해 줍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원리는 다 같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전기 용동을 하는 기계이고 원하는 실험 값을 설정해 줍니다. 보통은 100볼티지로 하고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60분을 설정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플라스틱 통 위아래 바닥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보이는데 이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라스틱 통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 영상 기준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전하에서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염색약이 점점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젤에 담긴 PCR 결과는 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로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